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사관원의 상소를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상소를 3번 반복해 읽어보니 지극히 훌륭하다. 거기에 내가 집을 정제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미진하다고 한 말은 절실하게 나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근래의 재변이 더욱 심하고 국정에 잘못이 많고 변경의 소유가 생기며 정치 교화가 미흡하여 백성 중에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인 일까지 있으니 천하의 극악이라 내가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지금 말할 만한 일이 매우 많으나 내가 병이 나서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못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마음에 매우 미안한데 뜻하지 않게도 지친의 상을 당했으니 정사를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마침 이 같은 사고가 생겨서 친히 내 뜻을 말하지 못하겠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임금의 도리에 있어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백성을 부지런히 다스리고 집을 정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어진 일을 구하기를 마치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나의 경물치지성의 정심은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때문에 능히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효험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대부 집에서도 작은 일은 그 가장이 혹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늘 하물며 일국의 임금애랴 궁위의 사소한 일을 모르는 것은 혹 그럴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궁위를 엄숙하게 해서 조정의 정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어찌 마음에 있겠는가. 다만 내가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에 과연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재변이 연달아 이르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에 과연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의심이 있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과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교화가 바르지 못하고 어진이를 구하는 성의가 과연 부족하기 때문에 어진이가 살림에 숨어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 나의 허물이 실로 많다. 그러나 이왕의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는 일을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임금이 해야 할 도리는 어진이를 구할 때는 수고롭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긴 뒤에는 편안하며 어진이를 임용할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사람을 쫓아낼 때는 의심하지 않는 데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과득하고 우매하여 능히 밝게 처리하지 못하니 어찌 소인이 조정에 끼어 있어 군자를 해치는 일이 없겠는가. 그 소인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후 시대에도 오히려 사흉이 있었거나 하물며 지금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대신과 더불어 군자를 등용하기에 힘써서 그들을 여러 직위에 배치해 놓는다면 비록 미처 소인을 변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인은 본래 이매와 같아 태양이 비치는 곳에는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라 자연 군자는 도를 얻고 소인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인심이 화평하여 천심도 화평할 것이니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하게 되면 자연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왕세자는 나라의 큰 근본이니 일찍부터 보양하고 싶은 나의 뜻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내가 과연 경계하는 말 몇 자를 적어 주었으나 그것이 어찌 흡족하겠는가. 이미 대신을 골라서 보양하여 그 덕일을 교도하게 했을 뿐이다. 올바른 선비를 뽑아 보양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우선 대신으로 하여금 보양하게 했으니 동궁의 요속에도 자연 올바른 선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좌승지 이자가 그 글을 받들어 두세 번 읽고는 극구 칭탄하기를 지극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참으로 근거에 없던 말씀이다 하고 유운등도 아름답다고 칭하였다. 그런데 조방언만은 끝까지 보지도 않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말도 없었다. 얼마 후에 왕은 그소로 다시 드리게 하였다가 잠시 후 도로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소 가운데 다시 보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드리게 했던 것이다. 또 대간의 상소는 유중할 수 없으니 속히 답해야 하나 혹 그들이 이를 말하러 오는 편에 답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성지가 참작해서 처리하라 하니 동부생지 이호훈이 분부를 듣고 곧 아래기를 이런 뜻으로 계달하려 했습니다. 하니 즉시 회개하기를 보통 때에는 혹 하교가 계시면 그들이 이를 말하러 온 편에 답하기도 했으나 이번 경우는 별도로 정교가 계셨으니 즉시 불러서 답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17일 모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은은보가 배사하니 학교를 일으키고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고 사치를 금하고 출석을 바르게 하라는 등의 일로 하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17일 모 두 번째 기사 서소에 입직한 정병 최숙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병인년 중흥 이래 전쟁은 이미 종식되어 군사들은 쉬게 되고 군자를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이고 간언을 따르기를 마치 물 흐르듯이 하신지 지금 10여 년이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정사를 밝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태평시대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법이 다 정비되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내용을 상달하려 했으나 상달할 길이 없어 상달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군사로서 어리석은 의견이 이와 같으므로 조별로 나누어 아뢰겠습니다. 1. 근래 이래로 외방 사람이 제궁을 설치하여 승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참컨대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그 제목으로 학궁을 수리하고 승도들을 찾아내어 군역에 소속시키소서. 1. 무격이 성행하여 혹세 무민하고 성황과 총사에 허위를 설치하여 받들고 공양합니다. 정컨대 모두 헐어버리고 후직의 위를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받들게 하소서. 1. 아들 하나만 둔 70세 이상 된 사람에겐 모두 사정을 정해주소서. 시정을 정해주소서. 대전의 뜻에 의하면 환, 과, 고, 독은 균일하게 그 은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1. 도망간 공사천을 숨겨서 사역시키는 자는 전가 사변한다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는데 그년에는 역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도가 있는 집에 의탁하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군액이 날로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백성을 숨긴 자는 공사천의 예의에 의해 죄를 지고 숨겨준 사람을 5인 이상 고발한 자는 그의 신력을 면해주면 군액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1. 경성의 인가에는 비부라고 칭하고 숨겨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별히 추세하여 혹 한 사람이라도 숨긴 자가 있을 경우 중죄로 논한다면 호구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1. 경에 송관의 판결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금년에 아무 송관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명년에는 아무 송관이 그 판결을 번복하여 척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무 송관이 도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그러므로 1, 2년 동안에 판결이 번복되고 되풀이 되어 이를 기화로 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분분하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참컨대 대전에 의하여 잘못을 알고도 그릇 판결한 관리나 원고나 척인 중에서 간사한 짓을 한 것이 뚜렷한 자는 모두 죄를 준다면 자성이 저절로 덜어질 것입니다. 1. 양계는 방의 일이 가장 긴급한 곳인데 땅은 넓고 사람은 적으므로 하삼도의 백성 가운데 부실한 자가를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백성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와서 서로 애호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도류 이상의 죄를 범한 자와 공사천을 숨겨서 사역한 자, 그리고 양민을 많이 점유한 자, 도망간 군사를 숨긴 자, 이웃 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 숙질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를 제도의 여러 고을에 추세하여 들여보내 살게 하면 백성 중에 억울한 자가 없고 방수도 저절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1. 각 고을마다 유향소와 경제소를 설치하는 것은 한 고을의 풍속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풍속을 바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급 관리를 침해하여 유망하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참컨대 소복하는 동안은 우선 경제소와 유향소를 없애소서. 1. 당번한 정병을 각 사에 나누어 보내면 하전, 고자가 여러 가지로 침략하고 혹 늦을 때가 있으면 그 관원에게 말하여 형장을 혹독히 가합니다. 지금부터는 하전, 고자가 사사일로 사완시키거나 침략하는 경우에는 그 관원까지도 아울러 추가하면 이후로는 침략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1.
유망한 인민의 부한 전지와 빈민이 힘이 없어 경작하지 못하는 토지는 비록 여러 해 동안 묵어도 모두 부세를 징수하므로 백성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접근하여 초목에 우거진 묵은 전지는 다시 양전할 때까지 면세해주면 백성이 장차 소복될 것입니다. 예를 공조에 안부된 각종 장인은 대호는 30여 명, 중호는 20여 명, 소호라도 15명이나 되어 장실한 자를 많이 거느리고 부유한 자가 참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이 이 때문에 군사와 공천이 도망해서 그 집에 의탁합니다. 지금부터는 정군 5명 이외에 거느린 잡상 한잡이는 모두 추세하여 도로 본역에 소속시킨다면 군액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일 각사의 조례 나장은 한 달마다 번을 바꿉니다. 경기 사람은 왕래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충주, 음성, 진천 등 고을은 서울과 상가가 400렬이나 되어 농사지을 겨를이 없어 날로 더욱 빈궁해집니다. 지금부터 조례 나장은 경기 군업의 보정병으로 바꾸어 입역시키면 인민이 소복될 것입니다. 1. 조수군은 모두 산군에 사는 사람으로 정하여 대대로 그 직임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군은 수로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1년에 3번을 교대하므로 먼 길을 왕래하며 입역하기에 간고를 겪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망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는 연해 지방의 토착 수군으로 서로 바꿔가며 역을 소속시킨다면 수군이 정예해지고 이로써 유료하는 백성도 없을 것입니다. 1. 빈궁한 사람이 부잣집에서 곡식을 구하다가 혹 흉년으로 인하여 곧 상환하지 못하면 담포한 무리들이 이 자를 개선하여 독촉하되 의복과 가산을 빼앗거나 혹 전지와 우마를 탈취해 갑니다. 이로 인해서 부자는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1, 2 외에 침학하여 징수하는 자는 중대로 논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안정하여 살 것입니다. 1. 신이 살고 있는 충주는 길가의 고을로 뷔페가 막심합니다. 전 목사 이기가 재임할 적에는 유망한 사람이 차츰 모여들었고 목사 이현보가 정치함에 백성들이 열복하였는데 그의 부모가 예안현에 있다 하여 지금 바꾸 안동부사가 되었습니다. 인민이 소복할 동안에는 그대로 눌러있게 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7일 모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양원군 부인의 상사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군은 비록 형제인 지친의 상에도 또한 부구 조제하지 않으니 이것은 친친의 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친친의 의를 종장에게 유시하여 상사 때에는 서로 부구하게 하고 장례 때는 서로 회장하게 하여 친친의 도리를 돈독하게 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좌승지 이자의 뜻인데 이운도 또한 그 말에 동조하였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친이 지친의 상을 당하면 회장에 마땅히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위에서 미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본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종장으로 하여금 법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영의정장 광필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사관원의 상소를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건대 현능한 사람을 택해서 신등의 직을 대신케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상소는 나도 보았는데 상소 속에 조정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가 부득하기 때문에 조정의 잘못이 있게 된 것이요 정성의 잘못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광필 등이 재차 사직하기를 어진이를 등용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며 어질고 우매한 자를 구벌하라고 한 것은 모든 집사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신등이 처해 있는 지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대정승들로 하여금 청력케 하기 위해 말했을 뿐이지 어찌 재직시키고자 해서 말한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광필 등이 세 번째 아뢰기를 비록 재직시키라는 말은 없으나 공론이 이와 같으니 신등은 어찌 감히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개하기를 조정에서 마땅히 힘을 다 써야 할 것이니 사직은 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헌부가 아래기를 각포의 수군의 구황염은 진장이 본색으로 징수하지 않고 포물을 함부로 징수하는데 호조가 공사를 할 때 10분으로 작정을 하면서 2분은 본색으로 각 포에 바치고 8분은 곡식을 사서 그가 살고 있는 관아에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해변에 갖고 오른 소금이 전하고 곡식은 귀하기 때문에 소금 1두 값이 조 1두요. 산구는 소금이 귀하고 곡식이 천하기 때문에 소금 1두의 값이 조 2두입니다. 이처럼 1일에 1두를 받게 되면 한 달에 거의 2석에 이르는데 산군의 그 값으로 치면 조로 4석이 되는 셈이니 이것이 수군이 지극히 원통해하고 괴로워하는 바입니다. 해변과 상군을 모두 동일하게 하여 소금 1두 값을 조 1두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생할 수 있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자염에 대한 편리 여부는 해조염으로 작정하게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0월 1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손주에게 동지 의금부사를 겸직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최숙징의 상소를 정원에 내려보내고 이어 전교하였다. 숙징이 폐단을 진언하는 가운데는 더러 취할 만한 말이 있으니 그것을 해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하게 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0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밀양의 박군효가 아비를 죽일 때 그 동생은 그 일을 듣고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율문을 참고해 보면 사람이 아비를 죽였을 때 그 아들이 사화하고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죄가 장 100도 3년에 해당합니다. 어찌 이와 같은 법이 있겠습니까? 그 죄악에 지극하기 때문에 대신들의 의논이 마땅히 국법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순붕이 가서 국문을 할 때에 마땅히 이 뜻으로 유시해서 처리하도록 해야겠으니 청컨대 대신에게 물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순붕이 가기 전에 대신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관계지방에 머리는 수컷인데 몸통은 암컷인 꿩이 있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헌부가 아래기를 선정관 조기하는 무식한 사람이라 향당에도 끼어주지 않는데 어찌 건시에 합당하겠습니까? 속히 채직하소서. 부사 김세균은 위인이 다모하여 전일 금상군수로 있을 때에도 그 직책을 삼가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전일에 부정으로 성직시켰다가 채직을 청함으로써 중지하였습니다. 공론이 지금까지 좋지 않으니 어찌 다시 수령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장후한 사람은 국가에서 마땅히 분변해야 하거늘 이전은 전에도 유용을 의망했다가 추문을 당했는데 지금도 주의를 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의망했으니 참으로 잘못입니다. 세균을 채직하소서. 구황염의 일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물어서 처리하라 전교하셨으나 대저 해조는 비록 어사가 친히 그 배단을 보고 아랜 것이라도 반드시 반기하여 거행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이 일은 해조에 묻지 않고서도 능히 헤아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간원이 아뢰기를 강태수를 교금으로 삼은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일찍이 그 잘못을 아뢰었으니 규례에 의하여 서반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데 곧 동반으로 사용한 것은 반드시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물을 성직시키고 내치는 것은 곧 나라의 큰일인데 이조가 조심하지 않으니 추구하기를 청합니다. 내자시 첨정 홍사원은 전한 군수로 있을 때 형벌을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을 뿐더러 성품이 본디 타막함으로 서두로 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채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간의 일과 최세진, 유용, 지윤준 등에게 지나치게 벼슬을 준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말했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지한생은 내진이 파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쓰니 매진도 파한다는 것을 어찌 몰랐겠는가. 그러나 그 공함을 보매 이미 잘못을 알고 곧 정원에 고하였으니 이것은 일시의 실수인 것이다. 윤흥상 한사계 등이 정원에 곧장 고한 것은 표신을 내서 진을 파하려 한 것이니 그것도 역시 실수다. 그러므로 비록 굴령을 범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율에 의해 주의줄 것이 못된다. 김세균은 전일 부정으로 있을 때 과연 논박을 당했으나 첨정에서 부사로 승진된 자도 들어 있었다. 세균은 부정으로 부사가 되었으니 곧 평천된 것인즉 뭐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조기하는 그 인물이 어떤지 알지 못하겠다. 향당에도 끼지 못한다 하나 그 실질을 알 수 없는데 어찌 그것으로 채직할 수 있겠는가. 강태수에 대해 전일에 내가 다른 예에 의해서 하라고 전교한 것은 서반으로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채차하라는 것이었다. 전래 김규행, 박소영을 서반으로 보내게 한 것은 바로 당상관이기 때문이었다. 태수는 당하관이므로 이 예를 따를 수가 없다. 정량을 내려서 교검을 제수한 것도 또한 겸직한 것이다. 예에 의해 서반으로 보내지 않겠다 해도 이조에 또한 잘못이 없다. 홍사원은 과연 형을 함부로 써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올해 판관을 한 사람인데 어찌 참정이 될 수 없겠는가. 구황념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해조에 물어보게 하였으니 해조의 의논을 기다려 처리하는더라도 늦지 않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9일 경신 5번째 기사. 햇물이 지고 양이가 있다. 진저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염조 일은 전년 경상도 관절사 손중돈의 계본에 흉년이 들었으니 명년 9월까지는 산군도 모두 소금 일두에 주 일두를 준해서 관에 바치도록 하기를 청한다 하였기에 해조에서는 그 계본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대관의 아린 바가 지당하다. 금년 9월까지만 기한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항식을 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치사는 옛사람이 진퇴에 있어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전주에서 행하던 일을 보면 나이가 70에 차면 반드시 치사하였습니다. 혹 해가 찼는데도 치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탄핵하였습니다. 혹 청렴하고 부지런히 봉사하여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이면 비록 치사하더라도 녹봉을 감해서 남아 주었기 때문에 위에서는 우대하는 예가 있고 아래에서는 염치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혹 치사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만일 청렴하고 부지런하여 일찍이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면 검직을 주어 돌아가는 자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재상 중에 간혹 치사한 자가 있지만 당하고는 모두 치사할 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염치가 상실되고 풍속이 훼손되었습니다. 성균관 사성 이승량은 대간이 일찍이 연로해서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논박했는데 대신이 말하기를 비록 연로하나 동몽을 교훈할 수 있다 하여 그대로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80이라 더욱 모황하고 또 그 학술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대저 사성은 소임이 가볍지 않으니 아무리 학문의 조예가 깊은 자라도 그 소행에 취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이규는 사제감 부정이 되었는데 사제감은 잡물을 출납을 감독하는 곳이니 한직이 아닙니다. 판사가 요구하면 부정이 대신해서 거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규는 나이가 거의 80인데도 물러날 줄을 모르니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훈련은 점정 장처인과 주부 석유련은 그 직책이 군무를 관장하는 것이요 지금은 변방에 사단이 있는 때입니다. 처인과 유련은 나이가 다 70입니다. 군무의 직책은 노둔한 자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모두 파직을 청합니다. 군자간 판관 신수리는 그 여비를 간통하였는데 그 아내가 이를 투기하여 함부로 구타하고 돌로 입술과 이를 쳐서 죽였으며
그 시신을 사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처첩이 그 남편을 억누르는 것은 강상의 큰 변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비자라 하더라도 어찌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놀랄 일입니다.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까운 이웃과 관계된 노비들을 주문하였더니 과연 그 일이 사실입니다. 신수리는 아내를 건부에 내려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김양필은 제주 목사가 싫어서 그 기색을 얼굴에까지 드러냈습니다. 인신의 도리는 이 험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는 것입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끝까지 주문할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형조 주아랑 이희는 이 일은 직접을 거두지 말고 우선 주여를 기다리라 하셨으나 이희는 비록 결안을 취하지 않고 단지 질장만을 취했으나 질장을 취할 때에도 발명을 하자면 형신을 썼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강제로 취초를 했으니 이것이 이미 불법입니다. 또 전에 추국 난관 최호는 지금 강원도 도사가 되었고 김창은 지금 고양 군수가 되었고 신승조는 지금 곡산 군수가 되어 모두 외임에 있으니 이 사람들은 추문할 수 없습니다. 이희가 범한 것이 이미 불법이니 불러들여서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법도에 넘치게 지은 집들 가운데 철회해야 할 것에 대해 서게하기를 덕진군의 집은 바로 옛날 재상이 이숙분의 집인데 덕진군은 수보만 해서 입주했을 뿐 가설한 데가 없기 때문에 본부에서 참작하여 헐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수린의 아내의 일은 막대한 불상사니 조옥에 내려야 하겠다. 이순양, 이균 등의 일은 그 사람이 자진 퇴진하지 않고 위에서 퇴직시킨다면 이는 추물을 잃게 되는 것이다. 대신가 아조에 물어서 처리하라. 혹 검직을 줄 수도 있다. 법도에 지나친 가사를 철회하는 일은 계목을 본 뒤에 결정해야겠다.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수린의 아내는 바로 정성 성희안의 누이 동생이다. 수린이 흔적에 기록되고 사판에 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희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는 항상 그 이유로 남편에게 교만했고 수린도 또한 그 명령을 달게 받았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상도에 어긋나고 이치에 거슬리는 일이 대단히 많았다. 또 그 아내는 성품이 악하여 투기가 심하였다. 희안의 어머니는 바로 종실의 딸인데 또한 투기가 심하였다. 그 모녀 자매의 투기가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므로 당시 사람들이 투기 잘하는 집안이라고 칭하였다. 이때 이런 변이 있었으나 그 유리한 바는 오래된 것이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계목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지금 추위가 한참 심할 때이므로 가사를 철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봄철을 기다려서 철거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그 계목에 이르기를 김근사, 한숙창, 이양, 이창, 남궁필, 한세창, 이장군, 송일의 집과 송림군, 이효창의 아내인 김씨의 집, 제독에 지나치거나 혹은 크고 사치스러우니 한성부로 하여금 그를 철거하게 하여 폐습을 고치게 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지윤주는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성질사 손중돈이 경사로부터 돌아왔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으며 달이 태면 안으로 들어가 항성과 오제후성을 꿰뚫었다. 오제후성은 별 이름인데 그 5별은 동정 북쪽에 있어 불후의 변을 경계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윤주는 채직에 그칠 수 없으니 파직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4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이른 아침에 소지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의대에 쓰일 화문 대홍단 내 다스필과 화문 자적단 화문 황류 청단 남나 각
두세 필씩을 골래에 드리게 하라. 쓸만한 것을 골라놓고 그 나머지는 도로 내려 보내겠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군자에게는 종신의 상이 있다 한 것은 부모의 기를 말한 것이다. 대범 국기를 당하면 향사에 관한 것만을 아뢰고 잡사를 아뢰지 않은 것이 의이며 예이니 대개 한 방에 고요히 처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정교는 곧 의복의 세세한 일에 관한 것이다. 임금으로서 의복의 세세한 일을 참견하는 것은 평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본말과 선우를 모른다는 비방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아버지의 길을 당하여 이런 정교를 하매랴. 설사 상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한 국내의 일은 누가 주장하는 것인가? 조조라거나 또는 소지라는 몇 글자를 쓴 데는 기쁜 듯이 있으니 보는 자는 자세히 살펴야 한다. 또 산신은 논한다. 기신이라도 조반 후에는 공사를 출납하는 것이 예의이다. 또 상이원은 내부이다. 물건을 간직하는 것이나 제조와 회계가 해조의 예의에 속하지 않으니 이것은 주나라 제도이다. 본래 물건을 들이게 할 때 해조가 승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명을 기록해서 정원에 내려드리게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의대를 드리게 할 때 수를 갖추게 하는 것은 간사한 짓을 막기 위함인데 사신이 격려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말한 것이다. 준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2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이 치게 하였다. 금년 11월 25일에 건주의 야인, 랑로, 오토 등 7일 명이 마음포에 와서 말하기를 지난 10월 15일 16일경에 삭시, 응가 등이 요동에 들어가 침략할 때 요동의 군사가 101을 입고 흑초립을 쓰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활 쏘는 기술과 말 타는 솜씨가 매우 날래고 용맹하여 중국의 병조로가 같지 않으므로 혹시 조선의 군마가 싸움을 도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진장이 답하기를 만일 천자가 우리나라에 징병을 하였다면 마땅히 정병을 거느리고 가서 곧장 너희 부락을 공격하였을 것이나 징병하는 조서도 없었고 또 너희와 본래 원한을 맺은 일이 없는데 어찌 차마 너희를 공격하겠는가 하였더니 랑로 오토가 답하기를 반드시 요동이 조선 사람을 가장하여 우리들을 위협하려고 한 듯하나 원컨대 영공은 패를 만들어 우리 성명을 새긴 다음 도장을 찍어주면 조성의 병마가 들어올 때 그것을 보여 죽음을 면하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정 12년 12월 2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이 치게 하였다. 금년 12월 초 9일에 김주성가의 아들 3명과 여서 동상씨 등이 만포에 와서 첨사에게 고하기를 저희들은 건주의 침략을 받아 무창 건너편에 이사해 사는데 집이 모두 강가에 있으므로 거주를 허락할지 그 여부를 몰라서 와 고한다 하므로 참사가 이전에 의논해서 결정했다는 뜻으로 계유하니 그들이 답하기를 저희들이 대대로 구건을 받아서 가까운 땅에 와서 살게 되니 마땅히 다른 도적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 요소를 내리시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와서 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명년 이후에 다시 와서 명령을 듣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인가가 몇 호나 되는가 물으니 답하기를 주성가는 두 아들을 거느리고 함께 살고 장자와 차자 그리고 나는 각기 사는데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9가구가 와서 삽니다. 서남쪽으로 하룻길에 김탁씨가 있는데 가구가 20여 호에 불과하며 온화 1위를 합하여 100여 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 동쪽으로 삼수와의 거리는 3, 4일정이며 서남쪽으로 만포와의 거리는 거의 11정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좌이정 사관을 좌이정 김은계의 집에 보내 문병하고 아울러 조리하여 출사라는 뜻으로 돈유하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였다. 대간의 말에 의하면 민간에 얼어 죽은 자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임금은 구중궁궐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니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생부로 하여금 오부를 순심하여 만약 얼어 죽은 자가 있을 때는 상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
행정실록 31권 승종 12년 12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서 윤구가 아뢰었다. 주하 이정은 병이 위중하여 나오지 못하고 신을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해서 말하기를 오른쪽 수족이 마비되었는데 뜸질을 해도 효용이 없고 겨우 굴신원 하나 전혀 쓰지를 못하고 오른쪽 신복이 또한 팽창하여 병세가 날로 위중하므로 빨리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오부에는 얼어 죽은 자가 없고 다만 남부에 선상 노 2명과 산호 1명과 2살 된 아이를 거느린 여자를 포함한 여자 2명이 춥고 굶주려 거의 죽게 되었을 뿐이라 합니다. 오부안이 어찌 이 정도뿐이겠습니까? 성저 심리안을 다시 살피게 하소서. 옛날에 춥고 굶주림에 시달린 백성을 그림에 그려서 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개 임금이 친히 그 간고한 상황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뜻을 외방에 요시하여 공한 백성이 구렁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당시 승지 중에 이자는 성심으로 임금을 깨우쳐 주는 일이 많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자가 공경 보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나는 그중 궁궐에 깊이 있으니 백성이 얼어 죽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춥고 배고픔에 시달린 백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측은하다. 속히 해사로 하여금 해율의 방법을 힘써 베풀게 하라. 옛날에 썩은 뼈를 묻도록 명한 일이 있는데 하며 산 사람이랴. 한 백성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도 곧 나의 굶주림과 추위이다. 비록 광활한 집에 살고 팔집 내려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때인들 생민의 기한을 염려하지 않겠는가. 만일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내가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이 한스럽다. 문왕은 인정을 펼 때 그 정사가 환, 과, 고, 독에게 먼저 미쳤다. 왕자가 정치를 할 적에는 비록 미물인 곤충과 초목까지도 그 안정된 처소를 얻게 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인민이겠는가? 속히 팔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구유를 힘쓰게 하고 그 구유란 숫자를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만일 잘 거행하지 않은 수령이 있을 때에도 아울러 치게 하라. 또 5부 내에 혹 발견되지 않은 춥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이 있을 때는 다시 찾아내어서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함경남도는 전에 변헌이 있다 해서 평사를 고쳐 우후를 세웠습니다. 만일 다시 평사를 세우고 문신을 골라보낸다면 주장이 그와 더불어 이를 도모할 것이고 수령도 또한 삼가고 두려워할 줄 알 것입니다. 예전대로 다시 평사를 세우게 하소서. 선상로의 번가가 당초 정식이 없어서 외람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의 값을 처음에 상목면 5필로 정하였는데 그것도 오히려 지나친 패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5승 목면 3필로 바꾸고 사삼시로 하여금 수반하게 하였으니 5승 목면 3필은 곧 상목면으로는 6필입니다. 그렇다면 5필이란 수를 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승 목면 반필을 감하여 2필 반으로 해서 상목면 5필의 수를 준하여 계산하게 하소서 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조가되도록 직사로 폐한 때문에 전개했었습니다. 전 의승위 남치원은 노자가 형조의 양인임을 호소하고는 오래도록 다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누이 동생을 잡아다가 물으니 주인이 데리고 갔는데 간 것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형조가 찾아내도록 재촉하니 치원이 그 형적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끝에 그 원고의 누이 동생과 부동하에 자진해서 노자로 들어와 자제한 것이라 조작하였습니다. 또 원고란 소장을 내고서 숨을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치원이 살해한 정상이 분명하니 형조의 주원을 법사로 옮겨 치원의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무리 자기의 노자라 하더라도 세 차례 재판하여 신원하기 전에 구타에 살해하면 따로 법을 세워 엄하게 다스리소서. 또 들으니 전자의 제법과 제기를 잃어버린 사람 중에 형조에서 도형 이하로 정죄한 자가 50여 명인데
조목이 지난 7월 초 6일 정원에 온 것을 정원에서는 사정을 써서 숨겨두고 대비의 강령을 위한 사를 기다리다가 21일에야 비로소 아뢰었습니다. 권세를 농락함이 이와 같으니 만류의 패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들으니 이스의 무리가 뇌물을 많이 받아 그 관계를 성사시킨다 하니 더욱 놀랄 일입니다. 색승지와 이서 등을 모두 법사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경상의도 병사 조윤손이 성 안에 대의를 쌓고 정자를 지었는데 극도로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합니다. 전에도 좌도 수사로 있을 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정자를 지었다가 모두 바람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군조론 돌보지 않고 망령되이 공력을 일으키므로 원망을 사서 재앙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전라 좌도 수사 김세희는 전에 제포 첨사로 있을 때 방화가 있은 후에도 대청을 극히 장려하게 창건하였는데 궁궐에 버금가게 하여 군조를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원성부사 신옥형은 전에 경상 좌도 수사로 있을 때 대청을 연건하되 크게 공력을 일으켜 궁궐에 견줄만 할 정도로 웅장 화려하게 하여 군조를 피곤하게 하였으니 이문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용, 김세균, 조기하는 채직하라. 한경남도에 평사를 다시 세우는 일은 곧 건치 영년을 하는 일이다. 선상노의 번가에 대한 일은 당초 해조가 마련한 것이니 모두 대신과 해조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남치원의 일은 법사에 옮겨 다스리게 하라. 제법과 제기를 유실한 사람을 추구한 계목을 정원에 숨겨둔 일은 색성지와 이서들을 모두 법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조윤손 등이 공회를 지은 일은 대적 옛 관사가 퇴폐했으면 수고하는 것이야 옳지만 수괴하되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하면 그 폐해가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인데 하물며 누군가 정사를 새로 창건하여 요관의 장소를 삼으매랴 헌부에서 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팔도관 제사에게 하사하였다. 왕자가 인정을 베풀 때는 비록 곤충, 초목이라도 각기 그 안정된 처소를 얻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백성이겠는가? 비록 죽은 자라 해도 드러난 벽골을 묻어주게 하거든 하물며 산 사람이겠는가? 그러나 호초의 따뜻한 옷을 입고 팔지미를 먹으며 구중 궁궐에 깊이 처해 있으니 그 궁벽한 여항의 굶주려 쓰러지고 주위에 앓는 상황을 보고 듣지 못하므로 내 몸을 미루어 출소하지 못하였다. 옛날 요 임금은 한 백성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 자기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으로 여기고 문왕은 은혜를 베풀 때 반드시 환과 고독에게 먼저 베풀었으므로 당시 백성이 만물이 안정된 처소를 얻지 못한 것이 없었다. 나는 요즘 일기가 매우 춥기 때문에 백성 중에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자가 있는지 매우 염려되어 한성부로 하여금 찾아 아뢰게 하였더니 나이 70이 넘는 환독으로 의지할 데가 없는 자도 있고 나이 어린 아이를 안고 쓰러져 거의 죽게 된 자도 있어 시체가 장차 구렁을 메우게 되겠다니 마음에 측은하여 매우 불안하다. 도성 안에 여염이 밀집하였는데도 오히려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며 궁벽한 촌마을이랴. 한데서 부르짖고 울며 추위에 얼어서 쓰러지는 자가 그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치 병환이 몸에 있는 것 같다. 경은 나의 마음을 체념하여 군업의 소재들로 하여금 두루 찾아내어 의료를 되도록 많이 지급하고 마음을 다해 구휼하게 하고 그 구휼한 숫자를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라. 만일 구휼에 성의를 다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 경은 그를 치게 하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7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전교하였다. 임금은 마땅히 어진 선비와 사대부를 접촉하는 것을 근무로 삼아야 할 것인데 발등의 부증이 전혀 자도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경연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내일은 마땅히 나아갈 것이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무릇 양인임을 소청한 사람을 3번 소청하기 전에 그 주인이 살해한 경우 그 주인을 따로 법을 세워 다스리기를 정했는데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양인임을 소청한 사천을 한번 소청했을 때
그 주인이 곧 살해한다면 다시는 소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성전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31권 중종 12년 12월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예조 호조 한승부가 아래기를 추위에 떨고 굶주린 사람은 대전에 의해 1인당 유의 한 벌과 매일 쌀 1승씩 주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후로는 항식으로 삼는 것이 옳다. 이것을 해주로 하여금 공사로 삼아 아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전경 이희민이 아래기라. 대저 임금이 정성스럽게 효도하면 백성이 모두 화하여 효도하게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주로 지향인데 그 큰 죄인이 형벌에서 도피한 지 1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래에 천재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어찌 이 변보다 더 하겠습니까? 자신을 책하는 그를 사방에 내리시어 불효 부재가 한 자가 있으면 찾아내서 다스리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지를 사방에 내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특징간 이 유청이 아뢰기를 삼강행실은 이미 반사하였으니 소학도 빨리 인세 반포하여 가르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희민이 아뢰기를 근자에 평안도 절도사가 학생들을 모두 충군하기를 청하였는데 학생은 비록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하에 어찌 가르치지 못할 백성이 있겠는가. 만일 나이가 들어 배움에 적당하지 못한 자는 혹 충분하는 것도 옳다 하였다. 추루지향은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나라 사람이니 즉 공명의 고향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예절과 학문이 높은 곳을 일컫는다. 중조 7월 31권 중종 12년 12월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자식이 아비를 죽인 벼는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자신을 책하는 뜻으로 전제를 정원에 내리니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향교를 일으키는 데 힘쓰게 하고 또 소학을 속기 인세 반포하게 하며 여계와 여칙 등 책도 우선적으로 찬집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특별히 경찰관을 경상도에 보낸 것은 그 일을 중요시한 것인데 그 읍 사람들은 서로 숨기고 2년이 되도록 고발하지 않았으니 그 읍 사람들은 모두 아비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다. 그 읍을 강요하거나 또 혁파하는 일을 정부의 난관을 불러서 수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조 7월 31권 중조 12년 12월 2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조 7월 31권 중조 12년 12월 2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겨울에 각사가 모두 다리에는 약을 제조하느라 산 소를 잡아 그 가죽으로 다리게 되니 그 폐단이 매우 큽니다. 진상하는 것 외에 일체 금지하시기를 청합니다. 전라좌도 스사 이 종이는 성포인 본래 음흉하고 사나와 관하의 수령들을 그게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순천 사람 박해가 그 계증조모의 노비에 대한 소송을 하여 상의 판결을 얻기까지 하였는데 그가 해의 여비를 첩으로 삼고는 그를 빼앗으려고 서로 아는 사이인 녹사 이승량을 하여금 사손이라 칭하여 나간에 소속하게 하고 또 그 고을 원 백수장에게 부탁하여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핑계해서 박해를 장살하고 숭량에게 그 노비를 모두 가지게 하였고 이어 숭량을 후하게 대우하여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종이는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문하여 동시에 수장과 승량을 주문하고 그가 가진 노비는 관부에 소속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다리는 약은 일체 금하라. 이 종인의 범행은 비록 중하나 어찌 주문하지 않고 먼저 파직시킬 수 있겠는가. 백수장과 이승량 및 노비 등은 먼저 주문하고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조 12년 12월 28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응패는 쌍꿩을 잡아 천신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니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본래 세패가 있는 것인데 또 도패를 두어 그를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 일패가 더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패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병조에 물으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였다. 박군효와 그의 아우 충효, 누이 동생 춘금은 나누어 가두기도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업 사람들이 그 옥사가 마녀될까 염려하고 그 옥사가 체결된 뒤 본업에 강혁될까 두려워서 옥졸과 부동하여 고의로 고려하지 않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본부의 관리와 옥졸은 추구했으나 신이 능히 잘 살피지 못하여 극악한 죄수에게 전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죄합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응도패의 일은 봉조도 그것이 폐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혁파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혁파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이종이는 먼저 파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박군효 등을 그 죄를 분명하게 하기도 전에 죽게 했으니 밀양의 관리와 관찰사를 아울러 추문하는 것이 옳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전지를 정부에 내렸다. 효제는 고유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도 어부이를 사랑할 줄 알고 자라서는 형을 공경할 줄 아니 이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자품이 다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그 형태가 다른 것이다. 반드시 윗사람이 몸소 실천하며 인도한 뒤에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감화되어 덕이 아래에 빨리 퍼지는 것이니 이것은 윗사람이 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는 필연적인 이치이다. 나는 덕이 적고 우매한 사람으로 정사에 임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으나 몸가짐이 성실하지 못하고 덕을 닦음이 미흡하여 정사는 구차하게 되고 습석은 허위만 이루었다. 대번 백성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펴고 풍속을 교화하는 일을 돈독히 한다는 것이 모두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상이 없었다. 그리하여 학교는 퇴폐하고 교화는 무너지며 와 오간 날로 심하여 점점 완포해지게 되어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만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밀양에 사는 박군휴라는 자가 흉독을 쌓은 나머지 손수 그 아비를 시해하였고 형제는 악한 편을 들고 향업은 적을 두호함으로써 극악한 죄수로 하여금 하늘의 형벌을 오랫동안 피하게 해서 온 경내 사람이 아비의 존재를 모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이 어찌 그들만의 본성이 없어서 그랬겠는가. 실은 나의 애경이 미진하고 덕화가 견고하지 못해서 연유한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겠다. 그러나 오직 나 한 사람에게 그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나 경등이 나라를 다스리고 예교를 크게 넓히는 일에 힘을 다해준다면 내 그를 힘입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개과천선하게 하여 끝내 잘 다스려지는 정치가 이룩될 수 있게 하려 하니 경등은 나의 생각을 체념하여 경향에 여유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9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에게 하사하였다. 나 한 사람이 덕을 밝혀 이 백성을 진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교가 막히고 풍속이 날로 투박해지고 습석이 완악하여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근자의 밀양사람 박군효라는 자가 제 손으로 그 아비를 시해하는 일이 있는데 온 경내 사람이 서로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하늘의 형벌을 피한 것이 해를 지나게 하였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기타 허당 군읍에도 불효하고 불목하며 완흉한 짓을 방자하게 하는데도 그것이 습석이 되어버려서 유사에게 처형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아파 주야로 자책하면서 풍속을 바로잡으려 생각하지만 그 요령을 찾지 못했다. 옛날 가에는 쑥을 두고 당에는 설을 두어서 그들을 가르친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퇴폐하고 이륜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 서로 휩쓸려서 랭하게 되는 것도 무엇 괴이하게 생각하겠는가. 경은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펴서 효제를 권장하고 올바르게 보익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그 본성을
회복하여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준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형제와 한 성부가 함께 신스린의 아내가 죽인 여비의 시신을 검사하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검시장을 보니 잔인하게 상해해서 죽으였을 뿐만 아니라 낙형을 쓰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속기 검부로 옮겨서 취조하라. 또 저제와 우포를 시신의 가슴 위에 얹어 놓았다 하니 필시 요술일 것이다. 아울러 끝까지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법문관이 아뢰기를 부제학 김정이 그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하여 사장을 올리고 갔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경연에 나가실 때를 당했는데 정은 진강의 절실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지금은 이 약을 진강할 때이다. 들으니 시양할 만한 다른 형제가 있다 하니 부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장계하기를 아비를 시해한 박군효가 옥에서 죽었으므로 전형을 밝게 시행할 수 없으니 그 시체에 차명을 행하여 인심을 통쾌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주에 물으라 하였다.